사실은 이 살충제 계란 파문의 두 번째 그 임무를 저희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좀 지켜보려고 했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취임 100일을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화면도 나오고 소소한 인터뷰도 화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청와대 참모진을 비상 소집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메르스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지율이 떨어졌고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 소집이 조금은 저희한테 더 큰 뉴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념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무슨 그 건국절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논란은 여기서 치열하지만 국민들 삼과는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메르스 같은 것은 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계란 사태 같은 것도 우리가 늘 먹는 계란에 당장 이게 식탁에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 도시락 싸는데 계란 반찬 쌌는데 이거 쌀 수 없고 뭔가 당장 우리 피부로 와닿는 이런 문제, 세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나 적게 내야 되나 이런 문제는 사실 굉장히 이 권력 유지, 권력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계란 문제 이 사태를 보면서 아마 문 대통령도 이게 좀 부처 간의 손발이 좀 잘 안 맞고 이 총리실의 조정 컨트롤 기능이 빨리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 돌아가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아마 문제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치를 좀 취했던 것 같고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건 잘한 거다라고 네. 보고 이런 사안 자체가 굉장히 이게 민감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부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살아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 어느 이렇게 그 수위까지 차오를 때까지는 넘치지 않잖아요. 마지막 몇 방울이 들어가면 마지막에 넘치는 거예요. 여론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계속 나왔던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비판을 했지만 이게 나라냐 이거였어요.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결정적인 게 세월호, 그 다음이 메르스 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징적인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고 뭔가 움직이려고 했다는 것은 아마 그런 것에 대한 교훈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땐 조금 타이밍이 늦었다. 네.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움직였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욕심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중간에 통계도 제대로 못 잡고 지금 공무원들이 허겁지겁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차라리 늦게 대응했으면은 늦게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뒤에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차분차분하게 좀 시간이 가더라도 그렇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부처 간에 농식품부도 그렇고 식약처도 그렇고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은 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를 들을 비판적인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나서서 좀 더 강력하게 뭔가 대안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앞으로 계속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은 또 이전 정부 때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여론 누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또 지지율이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떨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청와대에서는 좀 예의주시하면서 상황 대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임종석 비서실장 등 그 청와대 핵심 참모들을 집무실로 그렇죠. 소집을 해서 2시간 동안 이제 도시락 오찬을 먹으면서 이 살충제 계란 파문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라 강력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동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마루 또는 토리, 찡찡이하고 함께 이렇게 또 산책을 한다든지 찡찡이는 또 함께 TV 뉴스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행복한 시간이죠. 저는 인이 별명 좋아요. 수비도 제가 옛날에 그렇게 부르기도 했으니까. 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마트에 풀린 것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것인지, 이미 풀린 계란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게 더 궁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이제 그 취임 100일 그 관련해가지고 날짜가 좀 서로 맞다 보니까 이제 그 행사는 그 행사대로 하고 또 알려줄 건 알려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력하게 잘 전달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아까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응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약간 조금 변명을 좀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이어진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터진 것이고 네. 특히 김승희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 동안 식약처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분이 있었을 때 한 번도 이런 그 품질 검사니 뭐 농약 잔류 검사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이전부터 있었을 테인데 이게 이제 요번에 마침 터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치 본인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건 사실은 조금 이쪽에서 보자면 좀 부당한 부분이 조금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지금 현재 집권 초기에 아직까지 인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특히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류영진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근무 경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기존의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라든가 업무 보고라든가 이걸 제대로 못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조금 이제 이 문제가 좀 정권이 안정된 다음에 터졌으면 좀 더 대처를 잘했을 수 있지만 지금 너무 초기에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조금 불안감을 준 건 확실히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익스큐즈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낙연 국무총리도 얘기를 했잖아요. 전임 정부 탓하지 말고 네. 지금 현 정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정부라고 하는 게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은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농식품부하고 식약처하고 지금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나는 이유가 원래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식약처로 다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가 됐고 거기까지 다 진전이 됐는데 결국은 농민들이 반대하고 관련 이제 단체에서 농식품부에서 관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편을 좀 더 많이 들어줄 수 있는데 식약처가 하게 되면은 안전관리 쪽이 좀 더 치중하게 되는 것이니까 네. 이거를 통합하지 말고 식약처하고 농림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그냥 계속 관리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계란을 생산하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유통하는 것은 식약처에서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큰 문제 터지니까 막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낙연 총리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전 정부 때나 항상 얘기 나오면은 권력이 이렇게 교체될 시기가 되면 항상 이전 정부 탓을 해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진짜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이미 다 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시기보다도 정보 교류가 활발하고 SNS나 국민들이 다 똑똑해요. 국민들 바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책임지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일 필요 없고 그건 정부에서 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탓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어쨌든 이 살충제 계란 파문에 있어서의 이제 컨트롤하는 수장인 이제 식약처장의 이제 그 전문성과 대처를 방안을 놓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그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후하게 점수를 주긴 줬거든요. 100일 기자회견으로 가보실까요? 네. 뭐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어떤 균형 인사, 또 탕평 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다라고 지금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 발언에 대해서 유인태 이제 전 노무현 정부 정무수석이었고 유인태 의원, 친노 의원인데 아프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상당히 오만한 끼가 보인다. 다른 사람보다 유인태 전 의원의 이런 지적이 전 더 이렇게 아프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유인태 전 정무수석의 지적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좀 의외다 생각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레드라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그리고 인사 관련 발언인데 저는 인사 관련 발언을 들으면서 이제 요 발언 외에 뒤에 조금 더 나오는 것이 2012년부터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나를 위해서 일했던 참모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별로 안 썼다. 이번에 그 얘기도 이제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발언을 들으면서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돼서 어떤 제대로 좀 정확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인가? 언론을
잘 보고 계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아마 뭐 그동안에 지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균형 있고 탕평 인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저 부분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 오히려 저 자리에서 대통령이 집권 초기 때문에 제가 가까운 사람들을 일정하게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드렸던 탕평 인사, 균형 인사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훨씬 더 좀 박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